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전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살펴봤었죠. 이제 이 전력을 어떻게 수송할 것이냐, 이제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까지 이 수송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걸 좀 잘 익혀두면 오늘 배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선은 직류와 교류라 그래서 우리 교재는 225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제 그 선생님 뭐 실험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뭐 전자기 유도 이 파트에서 선생님 그 직류 교류에 대한 거 자세하게 말씀드렸었죠. 그 개념에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직류라는 것은 다이렉트 커런트라서 이제 DC로 나타내고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전지나 축전지.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야지만 실질적으로 고장이 안 난다 그랬죠. 가전제품들이. 그런데 이제 교류라는 것은 이제 얼터네이팅 커런트라고 해서 AC로 나타내고요.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입니다. 계속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60Hz니까 1초에 60번 동안 이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전기회로 배울 때 이제 뭐 전압계, 전류계 이런 거 이제 배웠잖아요. 말을 바꿨다. 자, 이게 전류계, 이게 전압계라고, 그렇죠? 그럼 여기 보면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류계는 전류계인데, 그렇죠? 직류 전류계고, 그 다음에 전압계는 전압계인데, 그치, 여기, 그치, 일자로. 예. 요게 이제 직류, 전압계라는 얘기고요. 교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교류에 해당하는 이 전류계는 이렇게 물결 표시, 그 다음에 교류에 해당하는 전압계는 물결 표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호, 전기기호 이렇게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그에 대한 의미를 이제 알아보게 되는 거고, 자, 교류의 시력감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걸 RMS라고 합니다. RMS 뭐냐, 말 그대로 그거예요. 그 루트 민 스퀘어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의 실제 전압값을 우리가 구하려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계산해주면 그냥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스퀘어 제곱을 하고요.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제 얘네들 뭐 다 더하게 되면 이제 0이 돼 버리니까 제곱을 해주면 다 양의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한 후, 그렇죠? 이 민이라는 건 평균이고, 그다음에 루트를 씌워줘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교류의 시력값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외울 필요 없고요. 아, 이렇게 구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RMS라는 게 뭔지 한번 이렇게 해서도 이 값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한번 읽고 넘어가면 돼요. 이거 해가지고 계산하라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력의 수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말 그대로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주는 과정, 그걸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막 이렇게 1만에서 5만 볼트까지의 이제 전압,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 가정에는 여러분 알겠지만 220 볼트까지 이제 전압을 이제 변동시켜주죠. 그래서 고압 변전소는 뭐 더 높게 막 그 전압을 바꿔주기도 하고 2만, 그다음 6만, 막 이래서 3만 3천, 그래서 주상 변압기에서 이제 가정까지 들어온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전소라고 돼 있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 변압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전압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요게 포인트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송전선 손실 전력 줄이는 방법이라고 해서 송전을 할 때 이것이 손실되는 에너지를 줄여보겠다는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게 뭔 내용이냐 한번 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발전소라는 거는, 자,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쉽게 말하면 발전기 돌려서 전기 만들어서 보내줘야 되는데, 발전소가 멀죠, 우리 집에서. 멀죠, 뭐 옆집에 발전소가 있나요? 그죠? 멀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그럼 뭘로 보내줄 거냐? 택배로 보내줄 거냐? 결국엔 전선을 타고 보내줘야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송전선이라는 거예요. 송전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선은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이 거의 이제 0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전선이라는 데도 다 뭐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라는 것이 흐르게 되다 보면 이 저항에 부딪히게 돼서, 여러분 알겠지만 이 작용에 의해서 여기서 뭐가 발생된다? 그렇죠. 열 에너지로 이렇게 발생돼서 이만큼의 에너지들이 다 송전선을 타고 오면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특히 이 송전선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길어요. 저쪽 뭐 그 발전소부터 여기까지 막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죠? 집까지 올라면 그 얼마나 그 긴 거리를 이걸 타고 오는데. 그래서 얘네들에서 여기서 날아가는 이 에너지를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그럼 방법이 이제 어떤 방법이 있겠냐 이거죠. 사실은 이거에 대한 원인은 뭐냐면 송전선을 타고 보내기 때문에 송전선의 저항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항이. 만약에 얘가 저항이 없다면 그냥 뭐 저항 없이 쭉 그냥
막힘없이 그냥 쭉 올 텐데 얘가 저항이 사실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이 문제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얘가 이렇게 야금야금 먹는다는 거죠. 쓸데없이 니들 먹으라고 준 거 아닌데 오면서 먹는다. 이걸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송전선의 전력 손실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얘를 타고 지금 이 전선을 타고 보내기 때문에 송전선을 타고 보내기 때문에 얘 저항, 송전선의 저항을 줄여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맞죠? 얘 저항만 없으면 된다니까요. 그럼 이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전선의 이 재료 자체를 저항이 적은 애로 쓰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비저항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같은 금속은 예를 들어 도체 같은 경우는 전류를 잘 통하죠. 하지만 그 도체의 특성에 따라서 더 전류를 잘 통하는 애가 있고 덜 잘 통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비저항이라 그러는데 이 비저항을 낮춰주면 돼요. 저항을 낮춰주는 거. 그럼 대표적으로 비저항이 작은 애가 뭐가 있을까? 뭐가 있냐면 이제 뭐 은이라든가 구리예요. 구리. 얘네들 쓰면은 현격하게 이제 저항이 떨어져요. 전류를 굉장히 잘 통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이제 문제가 발생되죠. 첫 번째 문제는 뭐가 발생이 될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전선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데 이거를 은이나 구리로 쫙 연결해 놓으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막 올라가서 막 끊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다 돈이 되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예, 올라가면 안 되죠. 그 어디로 올라가? 자, 어떻든 간에 경제적으로 꽝이란 얘기예요. 돈이 뭐 엄청난 돈. 그렇죠? 예. 얼마나 많아.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도 문제지만 이거 무시 못합니다. 이게 무게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보면 알겠지만 송전탑이라고 있잖아요. 탑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이제 우리 집까지 계속 이렇게 이거 쉽게 말하면 스탠드 세워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걸었는데 얘가 은이나 구리는 굉장히 무거워요. 여러분 은목걸이 구리 목걸이는 않잖아. 자 어떻든 무겁기 때문에 얘들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쳐져 이렇게. 근데 이게 막 이렇게 쳐지면 위험하지 이거. 막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게 공중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쳐져 있으면 지나가다가 이건 뭡니까 하면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큰일 나요. 만지면 죽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방법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방법을 하냐면 이 쳐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무게가 워낙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송전탑을 여기다 세우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버틸 수 있겠죠. 그럼 옆에도 송전탑을 세우고 옆에도 송전탑 세우고 송전탑 세우고 송전탑 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죠? 무슨 전국을 다 그냥 송전탑으로 도배하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게 때문에 이게 또 가능성이 희박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다음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냐? 그렇다면 또 하나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어차피 도선의 길이는 똑같다는 얘기죠. 뭐 어쨌든 발전소부터 우리 집까지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단면적을 길이는 똑같더라도 이 단면적을 어떻게 된다? 넓혀주면 저항이 확 줄어버리죠.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긴 또 뭐가 걸려요? 그렇지 또 이게 걸리는 거예요. 이제 지금도 이것도 무거워 죽겠는데 뭐 돼지를 만들어 가지고 올려놓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이제 요걸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쓰냐면 실제 송전선은 알루미늄 합금을 써요. 알루미늄의 특징 뭐죠? 그렇죠. 얘예요. 가볍습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훨씬 가볍기 때문에 이걸 이제 송전선으로 쓰는데 그러면 이 합금을 썼을 때 단점 뭘까요? 그렇죠. 비저항이 굉장히 커요. 얘네들은 그냥 얘가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무게 때문에 얘를 쓰지만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송전 전류를 줄여주는 거예요. 이 방법입니다. 송전 전류를 줄여주는 거. 전류를 줄여주면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쪽으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전류가 우선은 암만 지금 여기 저항이 많더라 그래도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요 지금 길에서 요 전류를 최대한 줄여주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서 날아가는 애들도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류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류를 줄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니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서 이만큼의 발전 양을 갖다가 보내줘야 되는데 얘를 줄여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여기에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자 보세요.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건 뭐죠 여러분?
물론 전류를 보내주면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우리가 왜 돈을 주고 산다 그랬어요? 일을 사는 거죠. 그 일은 뭐다? 그 근원은 에너지다. 그렇죠.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거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럼 전기 에너지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렇죠. 전력의 개념이죠. 1초당으로 우리가 시간을 잡게 되면 전력의 개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중요한 겁니다. 즉, 발전소에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줄여주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 전선이 먹어 들어가는 얘네들, 쓸데없이 먹어가는 얘네들은 줄일 수 있지만, 그래서 줄이면서 같은 양의 에너지를 보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얘를 줄이는 대신 어떻게? 전압을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10,000원을 빌려갔어. 응? 그럼 10,000원을 나한테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갚냐면 10,000원짜리를 한 장으로 갚아도 되는 거고 5,000원짜리를 2장으로 갚아도 되는 거고 나는 10,000원만 받으면 되니까 1,000원짜리를 10장을 갚아도 되고 100원짜리 이건 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100원짜리를 100개로 갚아도 우선은 10,000원은 갚으면 되죠. 발전소에서 하는 일은 이 10,000원만 우선 갚으면 되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로 10,000원만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중간중간에 이게 손실이 되기 때문에 10,000원을 다 못 받는데 그걸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든 간에 얘네들을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전류를 줄여서 전류를 줄이고 전압을 높여서 총량은 10,000원만 맞춰주면 발전소에서 하는 일은 끝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이제 여러분들 막 그 외우는 친구들의 얘기. 선생님 이게 그렇군요. 손실전력. 이 손실전력이란 거는 이건 자, 손실전력이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전류를 낮춰주고요. 전압을 높여줘서 이 양만 맞춰주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이제 외운 것도 이제 여기서 또 외운 것 장렬.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요. 전류를 줄여주면 R은 이렇게 뭐 R이 있는데 얘가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손실 전력은 줄어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이걸로 하면은 말이 안 되는데요. 전압은 높여준다면서요. 전압 높여주면 이 값은 커지잖아요. 그럼 얘는 이걸로 했을 땐 작아지고 이걸로 했을 땐 커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자, 지금도 이게 잘 들으세요.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혼동한 친구도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 말씀드릴게요.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하고 중요한 거는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발전소에서 100이란 만큼 발전해서 보내줄 때 얘네들이 야금야금 잡아먹어서 20이라는 것을 이제 잡아먹고 나머지는 80이 들어온다. 우리가 80을 받는 거고 요 20에 대한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더 줄일 수 없을까라고 해서 얘기하는 거지 얘랑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0이라는 거를 발전해서 보내줬는데 송전선이 100을 먹었다. 그럼 집에서는 뭘 쓰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도 발전소에서 발전되는 양은 마찬가지로 전력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송전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된다? VI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게 똑같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도 똑같다.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대입을 해버린다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절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랑 다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에서는 100이란 거 보내놨죠? 그러면 더 이상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겁니다. 대신에 여기서 송전선에서 먹는 요 양을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전압을 높여주고 전류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를 선생님이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과연 발전소에서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줄여주면 과연 송전선에서의 전력 손실이 줄어드느냐? 이 손실, 송전선 전력 손실, 그렇죠? 이것이 줄어드느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할게요. 여기서 할게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안입니다. 1안. 110V에 2A를 흘려서 아마 발전한 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의 에너지를 보내는 겁니까? 얼마의 전력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220W. 요만큼 보내주는 거예요. 발전소는. 그러면 이것이 정해져 있으면, 그렇죠? 2안으로 해볼 때도 2안으로 할 때도 결과적으로도 어떻게 220만 보내면 돼요. 10,000원만 갚으면 된다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220V로 전압을 2배 띄워주고요. 대신에 어떻게 된다? 1A로 전류는 반으로 줄였어요.
그래도 얘네들의 양을 곱해주면 220W만큼 얘네들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발전소는 끝났어요. 우리들의 임무는 끝이에요. 됐죠? 여기서까지가 끝입니다. 그럼 이걸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1안으로 했을 때 보죠. 송전선을 지나올 때 송전선에 저항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그냥 10옴으로 가정을 해보죠. 그럼 1안으로 갔을 때는 10옴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죠? 즉 220W라는 지금 에너지가 들어오긴 있는데 그 에너지의 형태가 2암페어라는 것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어떻게 2암페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을 곱해주면 여기 걸린 전압이 나오죠. 얼마죠? 그렇죠. 20V. 이 20V라는 게 뭐예요? 얘가 먹는 전압이에요. 얘가 먹는 전압. 얘가 이 전선이 먹는 전압이에요. 왜 얘가 먹는 전압? 예, 막 먹고 있어. 막 돼지같이. 자, 그럼 얘가 보세요. 얘가 지금 먹는 에너지 양은 얼마입니까? 전력은 똑같이 VI죠. 그럼 얼마? 40W만큼을 먹는 거예요. 됐죠? 그럼 2안으로 볼게요. 과연 얘가 40W 먹는 걸 줄일 수 있는지. 똑같은 220W만큼 얘가 발전소는 보내주고 있어요. 맞죠? 발전소 220W만큼 보내주고 있는데 220W만큼 보내주고 있는데 대신에 221A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여기에 저항이 10옴이라고 했을 때 여기 1A가 지나간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 송전선이 먹는 전압은 얼마예요? 10V죠. 벌써 자, 전압 줄었죠? 그럼 얘가 지금 실제로 먹는 에너지 양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VI죠. 그럼 얼마가 되죠? 10W입니다. 어때요? 4배나 줄죠. 얘가 먹는 양이 4배가 준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럼 아까 220에서 얘는 40W 먹었으면 우리는 180밖에 못 받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똑같은 에너지 양을 보내줬지만 전류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10밖에 안 먹으면 우리는 21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에너지, 송전선이 먹는 양을 줄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굶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방법이.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이거 보세요. 아까 전력에서 발전소가 보내는 전력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이게 그냥 외워서 I제곱 R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전류를 낮춰주게 되면 얘가 적어지니까 손실 전력은 작아지는데 전압을 여기서 보게 되면 대신에 이건 낮춰준 대신에 전압은 높아졌잖아요. 그럼 요게 대입하면은 이건 커지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 얘기를 한번 선생님 증명해 볼게요. 일로 와 볼게요. 보세요. 맞나 틀리나? I제곱 R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가 먹는 양. 자, 한번 볼까요? I 얼마죠? 2죠. 2의 제곱 곱하기 R은 얼마입니까? 지금 송전선이 먹는 거기 때문에 송전선 얼마죠? 10이에요. 그렇죠? 계산하면 얼마? 40W죠. 똑같이 나오죠? 그럼 과연 이걸로 하면 어떻게 되냐? 볼까요? 몇 볼트 걸려 있어요? 송전선이 먹는 걸 계산하니까 20볼트 지금 해줘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220을 왜 넣냐고. 지금 송전선이 먹는 거 줄이는 건데 얘 20볼트를 먹어요. 이거 제곱 걸린 요 지금 얘 저항 얼마? 10 계산하면 얼마? 40W. 어때요? 똑같잖아요, 세 개가. 그러니까 얘를 적용하나 그 우리 VI를 적용하나 다 똑같아야 돼요. 물리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야지. 엉뚱한 걸 여러분들 무조건 그냥 공식에만 대입하려고 그냥 전압 나왔네 그러면 아무거나.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발전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송전선이 먹는 거를 우리가 지금, 그쵸? 얘가 먹는 거, 얘가 손실되는 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걸린 전압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220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럼 얘도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보세요. I제곱 R로 얘가 먹는 양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전류 1이죠. 1의 제곱. 그 다음에 R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10이니까 10W. 맞죠? 정확히 10W 먹고 있죠. 전류 줄여줬을 때. 그 다음 얘 한번 볼게요. R분의 V제곱입니다. 그럼 여기 V는 얘한테 걸린 거죠? 그렇죠. 10의 제곱. 그 다음에 이때 저항은 15입니까? 이 전선이 먹는 에너지 양은 10W. 똑같죠? 10W. 여기도 40W.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여러분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송전선이 먹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에너지를 섭외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류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전압을 높여주는 거. 그래서 발전소에서 애초에 에너지를 만들어서 보낼 때 결국엔 10,000원만 보내주면 되는데
얘를 높이고 얘를 줄여주면 얘가 지나다니면서 그 송전선의 저항과 작용을 해가지고 날아가는 그 에너지들이 그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걸 여러분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아까 그 전압을 2배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 전류를 이렇게 2배로 줄여주게 되면 발전량은 똑같은데 문제는 40W에서 10W로 떨어졌죠. 그래서 얘가 이제 2배를 우리가 승합이라 그러죠. 이게 전압을 올려주고 전류를 이제 2배만큼 떨어뜨려주면 어쨌든 발전량은 똑같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지면 좋은 점은 이제 4배만큼 뭐가 되죠? 에너지 손실은 줄어들어요. 맞죠? 예. 근데 문제는 4배만큼 위험도는 올라가죠. 110V보다 220V가 위험하죠. 몇 배 위험합니까? 2배가 아니에요. 전압이 2배가 지금 늘렸죠. 전압이 2배가 올랐으면 저항, 우리 뭐 예를 들어 내가 감전된다고 했을 때 여기 내가 감전되면 안 되는데. 자, 무섭습니다. 220 위험해요. 자, 끔찍해서 감전된 적 없죠. 없어야 됩니다. 가끔 하다 보면 전기 그거 막 만지다 보면 감전될 때 있는데요. 아, 정말 이게 뭔가 하는 느낌 순간적으로. 예. 죽어요. 잘못하면. 자, 보세요. 저항은 그대로인데 220이 됐죠. 그럼 전류가 우선 전압이 2배가 됐어요. 그럼 전압은 우선 2배가 됐고 저항은 그대로인데 전압이 되면 전류도 2배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력이란 건 뭐죠? 에너지로 계산하게 되면 전압 그 다음에 전류인데 얘 2배 되고 얘 2배가 총 어떻게 된다? 4배가 되는 거예요. 죽을 확률, 그러니까 위험한 확률이 4배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110V보다. 여러분들 우리 원래 110V 썼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110V였다가요 220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코드가 이렇게 여기 저기 그 뭐죠 이거 플러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자로 이렇게 생겼다가 이제 여러분 다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여러분 다 이제 뭐 거의 옛날 무슨 그런 집 아니면 없을 텐데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전기 안전이 승합이 됨으로 우리가 이 2배로 승합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은 4배가 올라갔지만 안전도는 이거 굉장히 4배만큼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거 주의해야 되지. 그래서 옛날에 플러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컨센트 보게 되면 110V는 이렇게 생겨서 이게 이렇게 뭐 해서 잘 안 들어가요. 이게 얇아요. 근데 220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컨센트 보게 되면 그죠? 플러그 꽂을 때. 그래서 여기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110하고는 차이가 4배나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애들이 보면 어른들은 뭐 그럴 일 없지만 엄마가 맨날 뭐 저기 뭐 뺐다 꼈나 아빠도 뺐다 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이게 밥 먹다 보면 가끔 이 콘센트들이 말을 걸 때가 있거든. 애들한테 밥 잘 먹고 있는데 얘야 막 딱 쳐다보거든. 이리 오래요? 막 이래요. 막 이 애들이 호기심이 있지. 딱 이 밥 먹다 보면 젓가락하고 또 사이즈도 맞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습니다. 애들 그 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220은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자체를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안쪽 구조를 보면 여기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여기 맞게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용철돼 있어서 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 레일을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넣게 되면 얘가 이게 레일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하나 들어가면 얘가 돌 거 아니에요. 근데 못 돌아가요. 이게 탁 틀에 꽂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힘을 줘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2개를 같은 힘으로 동시에 딱 넣어줘 얘가 밀리면서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단자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옛날 방식은 사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깊이가 좀 깊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방식은 이런 거죠. 아예 이것도 이제 귀찮다 해가지고 요런 레일을 깔 때 자, 요런 이제 안전장치를 깔 때 여기다가 여기를 고정해서 아예 붙여버려요. 대신에 얘는 이제 뒤로는 안 밀리죠. 근데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한쪽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넣게 되면 이쪽 같은 경우 이렇게 넣으면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눌러주면 얘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얘는 밑으로 이렇게 같이 꽂아주면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고정된 상태에서 2개가 이게 절대로 이거 밀리진 않지만 이게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열려요. 이게 돌아가면서 이 구멍이 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가 2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이렇게 밀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멍으로 이 플러그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기 단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게 이제 조금 더 안전상에는 좋은 건데 요즘에 이제 뭐 원가 절약하느라 그런지 이런 식으로 요건 되게 여기만 막으면 되니까 간단한데 굉장히 약하고요. 이게 돌림힘을 이용한데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돌림힘 공부할 거잖아요. 요거는 한쪽으로만 이제 살짝 해도 이게 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 마요. 하지 마. 죽는다고.
진짜 되나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지 마세요. 예.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면 안 돼. 죽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안정장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20V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장치 돼 있다는 거고. 그리고 봐요. 아까 왜 괜히 지었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선생님 한쪽으로 해서 안 들어가는데요 하는데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운이 나빠가지고 아니 안 보이잖아. 이게 깨져 있는 거야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그냥 쑥 들어가 버리지. 뭐 이게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멀티탭 같은 거 흔들어 보면 막 달그락달그락 해서 막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 막 이렇게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죠. 안전장치 깨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거 버리세요. 예. 돈 조금 아끼려다가 특히 우리 부모님들 그냥 아끼는 건 좋은데 그런 어떤 안전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4배만큼, 그러니까 2배만큼 우리가 승합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전력은 쉽게 말하면 이제 손실 전력은 4배만큼 떨어지지만 위험도는 4배만큼, 2배가 아닌 4배만큼 올라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력 손실 줄이는 방법까지 했고요. 그럼 이제 변압기에 대한 내용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그 발전소에서 그 변압을 막 하잖아요. 변전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막 올렸다 떨어뜨렸다. 그거의 원리가 뭐냐면 변압기인데 이거는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자, 전자기 유도 우리 배웠죠? 교류 전압의 세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똑같아요.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선생님이 그 교류를 만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직류를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에서 교류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그 변압 자체가 이 교류는 편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선생님 이런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복잡하게 그려져서 그런데 뭐 간단해요. 자, 직류 전원을 연결하고요. 이거 1차 코일이라고 해볼게요. 1차 코일. 그 다음에 여기는 2차 코일이고요. 여기는 전원을 연결 안 하고요. 그냥 뭐 전류계라던가 뭐 검류계를 연결했다 해보죠. 여기 2차 코일입니다. 되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스위치를 지금 이제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딱 닫게 되면 얘가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전류가 없다가 전류가 흐르면 얘가 뭐가 되죠? 순간 자석이 되죠. 그럼 뭐 없던 이 2차 코일 입장에서 없던 자석이 갑자기 생겼다는 얘기는 자석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오지마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장이 변하면서 유도 전류를 만들어내죠. 순간적으로. 맞죠? 유도 전류를 만들어. 뭐 방향 우선 신경 쓰지 말고 유도 전류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전기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2차 코일에. 맞죠? 그런데 직류 전원은 전원을 넣는 순간에는 갑자기 자석이 되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전류가 만들어지지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일정한 전류가 흐르죠. 그럼 변화가 없죠. 그럼 얘가 순간적으로 아까 딱 전원 넣었을 때는 여기에 지금 전류가 만들어졌던 것이 계속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다음 어떻게 돼?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얘를 만약에 딱 띄었습니다. 그럼 꺼지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되죠? 자석의 성질을 잃죠. 그럼 어떻게 된다? 자석을 빼는 이런 그거랑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된다? 가지마 하는 방향. 아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번의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 얘를 전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켰다 껐다 켰다 켰다 껐다 켰다 켰다 껐다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전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언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애초부터 교류를 넣어주면 우리가 이런 어떤 수고 필요 없이 그냥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 때문에 계속 전류가 바뀌는 교류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압기의 원리예요.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제 이것도 귀찮다 해가지고 요거를 보세요. 하나로 연결하면 요게 이제 변압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여기 두 지점 끊어가지고 접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접어서 연결하면 이거예요, 이거. 자, 이렇게 접어서 여기 1차 코일, 여기 2차 코일 해서 여기에서 붙여서 연결한다. 이게 이거잖아요, 이 그림. 그래서 요거 접어서 붙인 게 바로 요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원리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자, 요건 이제 강철판 같은 거 쓰는 건데, 그냥 뭐 한번 볼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교류 전원을 연결해야 됩니다. 계속 변하게 하려면. 그리고 여기 1V에 대한 전압을 걸어줬다고 해보죠. 이게 1차 코일이에요. 코일 하나만 감아놨어요. 그럼 여기도 하나만 감아놓고 여기 이제 뭐 전류계나 검류계 연결해 놓으면 얘가 변하는 거야, 여기 변함으로 해가지고 얘한테도 어떻게 된다? 유도가 되겠죠. 전압이 유도가 돼서 여기도 1V에 해당하는 전압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변하는 패턴이 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가 재밌는 건 뭐냐면 또 하나를 연결해 줬어요. 또 하나를 연결해 줬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뭐
얘도 변하지만 얘도 변하죠.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요 그림 얘가 막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요 코일도 변하죠. 요 코일도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도 1V가 유도가 되고요.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하나 또 연결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도 1V가 유도가 돼요. 아, 재밌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1V를 걸어주는데 요 2차 코일에는 3V, 통합 3V가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재밌네. 여기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는 1V를 이렇게 변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굳이 이걸 3개 달지 말고 코일을 3번 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뭐 전류계를 연결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는 3V가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 났죠. 와, 여기 1V고 3V가 유도가 됐어요. 그럼 이거 전압 올리는 거 쉽잖아요. 1V 넣어줘서 여기 100V로 우리가 올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100번 감아주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럼 이게 전압을 올리는 게 이렇게 편한 거예요. 코일의 감은 개수에 따라서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럼 전압을 떨어뜨리려면요. 반대로만 해주면 되죠. 여기 100번 감고 여기 한 번만 감았어요. 그럼 100V짜리가 어떻게 된다? 1V로 전압이 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일의 감은수만큼 어떻게 된다? 전압이 유도되는 이런 현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마치 뭐 공짜가 만들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이제 물리를 해봐서 알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여기에 전압은 분명히 코일의 감한수만큼 유도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다? 그렇죠.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 자, 1차 코일 쪽에 자, 여기 보이나요? 1차 코일 쪽에 지금 V1, I1이라는 전력을 우리가 넣어줬다고 하면 2차 코일 쪽에도 어떻게 된다? 뭐 V2, I2라는 전력이 유도가 돼야 되는데 에너지는 보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둘의 전력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V라고 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자, 얘가 1이라고 하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자, 여기다 크게 쓸게요. 그때 흐르는 전류를 3A라고 해보죠. 그럼 결국엔 전력이 3W만큼 전력을 줬으면 얘도 얼마만큼? 그렇죠. 3W밖에 출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얘기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는 3V가 됐죠? 대신에 그럼 전류는 1A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 전압이 그만큼 커지게 되면 그만큼 전류가 어떻게 된다? 줄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둘의 에너지 양은 똑같이 보존된다. 이것이 바로 이 변압기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압을 유도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코일만 감아주게 되면 뭐 더 큰 전압을 유도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더 작은 전압으로 이제 뭐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변전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까 몇만 볼트. 야, 그거 어떻게 올려? 뭐 어떻게 올려? 10,000번만 감으면 되지. 그 뭐 사람이 안 감습니다. 기계가 감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10,000번 감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사람이 안 감습니다. 그렇죠? 220볼트. 220번 감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은 수에 비례해서 뭐 그렇죠. 전압은 유도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그 전압이 높아지는 만큼 전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이제 변압기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제 이해가 가죠. 선생님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감은수가 있을 때 이제 이 공식을 또 외운단 말이죠.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에너지 보존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죠. V1과 지금 V2 그 다음에 N1과 N2 이렇게 같이 가는 건 이제 이해가죠? 지금 이 전압은 가문수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전류라는 것은 얘가 2원이 되니까 2하고 이게 1이 되니까 이게 반대거든요. 그럼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게 1이었나? 아닌데 이게 막 이러면서 막 혼동된단 말이야. 혼동된다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선 요거를 선생님이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결과적으로 이거 지금 넣었다 뺐다 하는 건 결국에는 뭐였죠? 패러데이 법칙이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들? 델타 T분의 그렇죠, 자속 변화. 그럼 V2에서도 유도되는 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N2, 그 다음에 델타 T, 델타 맞죠? 자속 변화. 자, 얼마나 넣었다 뺐다 하는 만큼 그 전류가 많이 흐르잖아요. 그 전압이 유도된다. 가문수에 비례한다. 이 얘기죠. 근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이 자속 변화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같잖아요. 얘가 이만큼씩 패턴 변하는 거에 따라서 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가지마. 아니, 막 이렇게 변하면 오지마 가지마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는 것은 결국엔 똑같아요. 그럼 얘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다 띄고 뭐 지금 방향 중요한 거 아니니까 N1분의 V1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식에서도 델타 파이 요거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속 변화 해주면 N2 V2가 되잖아요. 그렇죠? V2 N2가 뭐야? V2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같죠? 결국엔 얘네들은 같게 쓸 수 있습니다. N2 V2
맞죠? 그럼 요걸 갖다가 자 보세요. V하고 N을 모아준 것 뿐이에요. 모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다가 쓸게요. V2 그 다음에 V1 얘가 1로 갔으면 얘는 위로 가야 되겠죠? 이제 곱하기 나누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N2 V1, N2 V2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N2 V2가 뭐 왜 그래? N2 V1, N1 F 왜 그럽니까 도대체 그렇죠? N1 N2 맞죠? 예. 상태가 안 좋죠? 예. 이해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얘네들은 똑같이 간다는 거고, 이거는 보세요. 여기서도 증명되잖아요. 봐봐요. 여기 볼래요? 얘랑 봐요. 얘 커지면 얘 커지잖아요. 얘 커지면 얘 커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가문수와 전압은 똑같이 간다. 됐죠? 그럼 이거 이제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보세요. 전력은, 그쵸? V1, 그 다음에, 전력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이쪽 전력과 이쪽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맞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얘가 커지면 얘는 줄어야 되고 뭐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져야 된다. 이 반비례 관계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랑만 조합하면 되지. 얘랑은 반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으면 이것만 알면 에너지 보존만 알게 되면 V1 대신에 뭐 넣으면 되죠? A1 넣어도 되고 V2 대신에 뭐 N2 얘네들은 같이 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굳이 막 또 이걸 공식화해 가지고 외우고 뭐 여러분들이 뭐 머리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선생님은 절대 외우는 거를 뭐 못해요. 외우는 걸 왜 합니까 이거를? 그래서 핸드폰 요즘 같은 세상에 핸드폰에 그 친구들 전화번호 다 입력할 수 있는데 다 저장할 수 있는데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거랑 뭐가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필요할 때 검색해서 필요한 전화번호를 찾는 거. 이것이 실질적인 지식이죠. 이걸 뭐하러 외워? 필요 없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 보존 법칙이라는 거 알게 되면 되겠고요. 대신에 뭐라고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대신에 N1하고 동일하고요. 전압, 요 V2 대신에 N2하고도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끝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 변압기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쌤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변압기입니다. 요게 소형 변압기예요. 되게 작은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게 보면 철이고요. 그쵸? 철심이 있고 여기 1차 코일, 그다음에 여기 노란색 있는 게 이제 테이프로 발라져 있는데 2차 코일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선생님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게 되면 약간 모양이 다르죠? 여기는 1차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었고요. 여기 2차 코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형식만 다르죠. 요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아까 선생님 설명드렸던 거는 이게 내철형이라 그래서 철심이 안쪽에 있죠. 코일 안쪽에 들어 있는 경우고 얘네들은 이제 외철형이라 그래서 그 철심이 바깥쪽에 지금 이게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변압기입니다. 근데 이제 얘 장단점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일이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코일이 고장나도 그래도 이제 그 확인을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우선 코일이 바깥쪽으로 돌리는 것보다 안쪽으로 돌려버리면 코일 양이 적게 들어가요. 이 구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그 차이 얼마나 나요? 변압기 만드는 회사에서는 계속 이걸 뭐 한 개 만드는 게 아니고 막 수백 개, 수천 개, 막 수만 개 만드니까 이 양들이 굉장히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고, 또 하나는 코일이 바깥쪽으로 돌게 되면 부피가 커져요. 근데 얘네들은 안쪽에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죠. 그리고 내구성도, 이 철덩어리가 얘네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내구성도 강하죠. 사실 이 부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전제품들에서 이 변압기가 되게 크거든요. 여기 지금 선생님 소형을 가져와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줄이는 방향인데, 이제 얘는 단점은 뭐냐면 얘네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을 절연을 잘해야 돼요. 얘네들이 섞여버리면 또 이거에 대한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절연을 잘해야 되고, 코일 하나 어디 하나가 고장났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폐기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뜯어서 고치기 힘들어요. 얘랑 다르게. 변압기가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게 무거워요. 말도 안 되게. 지금 선생님이 이거 작은 거 가져와서 그런데 여러분 가전제품 중에서 그 무거운 제품들 있죠? 걔네들의 무게 주요 원인이 다 변압기예요. 다 쇳덩이에다가 구리 감아 놓은 건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식도 있고, 그 환영 코일이라 해가지고 환영 변압기라 해서 이렇게 생겨서 도넛같이 생긴 변압기. 이건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코일들이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렇게 돌려놓은 건데, 이거 가져오려고 선생님이 그 하나 그 기계 뜯어놨다가 기겁을 하고 못 가졌습니다. 이만한데요. 무거워서 그거 가져오다가 선생님 지쳐가지고 아마 쓰러질 것 같아서 못 가져왔어요.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감아놓은 거는 안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두 개를 같이 절연시켜 놓은 상태에서 돌려가지고 변압기를 만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확인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2 이쪽에 있는 1번 문제죠.
전류의 종류에는 직류와 교류가 있으면 각기 다른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 중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교류에 대한 거 물어봤습니다.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전압을 변화시키기 쉽죠. 모음만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코일 감는 수만 바꿔주면 되죠. 예. 그죠? 10번 감아주면 10배로 전압이 뛰는 겁니다. 자, 시간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변한다. 맞죠? 그 다음에 변압기를 이용한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보게 되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줄이기 위한 방법은 뭐가 됩니까?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줄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를 보게 되면 몇몇 국가의 표준 전압과 진동수를 나타낸 거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그 플러그 모양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면 진동수가 표시되었다는 얘기는 다 교류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 변한다는 얘기니까 1초에 60번, 1초에 50번. 자, 위 국가들은 표시된 형태로 교류 전원을 공급한다. 교류라는 거 맞는 내용 되겠고요. 표준 전압이 높으면 높은 주파수의 전력을 요구된다. 자, 보세요. 얘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진동수는 같지만 어떻게 된다? 전압은 다르죠. 얘가 더 높아도 진동수는 똑같고 오히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전압이 더 높아도 진동수가 더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칙이 있는 거 아니고 자기들 마음입니다. 1초에 50번 할 건지 60번 할 건지. 그래서 이거는 관련 없고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영국보다 미국에서 감전 위험도가 더 높다. 자, 미국 120V죠. 그 다음에 영국은 240입니다. 얘가 훨씬 높죠. 영국이 4배 높습니다. 4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보다 미국에서 감전도가 더 높다.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영국이 더 위험합니다.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게 되면 에너지 발전의 과정과 발전소에서 가정까지의 송전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에너지원의 고갈 염려 같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하러 에너지 아끼자고 그렇게 그냥 주구장창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발전한 전기, 여기 송전소에서 다 손실되잖아요. 그렇죠? 발생한 전기는 시간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변한다. 그렇죠? 교류기 때문에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낮춰 안전하게 전기를 송전한다. 이랬으면 좋겠지만, 안전도에서는 좋겠지만 사실은 발전소에서는 뭐라고요? 예, 전압을 높여가지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내용 돼서 정답은 니은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어서 4번 문제 볼게요. 변압기 문제 나왔습니다. 자,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220V 걸어주고 전류가 10A 흘러요. 그럼 얘 지금 전력은,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2200이 되겠죠. 2200W입니다. 2차 코일도 그러면 2200W가 어떻게 되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력 전압도. 그럼 여기 2200이 나오려면 전류는 얼마 흘러야 된다? 그렇죠. 20A가 흘러야 되겠죠. 그렇죠? 전압이 준 대신에 2배 준 대신에 전압이 2배 준 대신에 전류는 2배 늘어야 된다.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 조금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단 변압기에서의 에너지 손실은 없다. 이래야지만 되는 거죠. 사실은 변압기에서도 에너지 손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을 때는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그게 좀 첨가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자, 1번부터 볼게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가문수비는 보세요. 얘가 2배고 얘가 1배죠. 전압하고 똑같이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2대1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 자, 2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은 1차 코일의 절반이 아니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에너지 손실이 없는 경우요. 가는 5A라고 되어 있는데 5A가 아니고 20A가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요. 물리가 왜 어렵지? 난 이해가 갑니다. 예, 어렵죠. 어렵습니다. 정답은 기억이 정답이 되겠죠. 또 너무 쉬워요. 그럼 또 여러분들 막 화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발전소에서 생성된 일정량의 전력을 소비지까지 송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볼까요? 단위 길이당 전력 손실은 송전선 A가 가장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단위 길이당이라고 돼 있어요. 단위 길이당. 그러면 얘들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그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가와 나 사이는 제일 멀대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긴 선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저항이 제일 많겠죠. 짜잘한 저항들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사실은 제일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 주범인데, 단위 길이당으로 봤을 때는 짧은 거를 이제 똑같은 길이당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봤을 때는 누가 전력 손실이 크겠냐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애죠. 전류가 많이 흐르는 애. 그럼 누구예요? 전압이 가장 낮은 애. 같은 전력을 보내줘야 되는데 전압이 낮다는 얘기가 얘가 전류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가장 커야 되는 겁니다. 단위 길이당이에요. 이거 주의하기 바라고요. 송전 손실의 대부분은 비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렇죠. 길이가 길기 때문에 얘가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송전선 C가 가장 크다. 같은 내용이죠. 얘가 지금 전압이 가장 낮춰진 상태니까 전류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양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맞는 내용에서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변압기 문제가 되겠네요. 그림은 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교류 전원과 저항이 연결되는 회로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저항값이 R, 그 다음에 3R의 저항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각각 3PO, PO 이렇게 돼 있대요. 아, 돼 있네요. 여기 R이고 3R입니다. 근데 여기 그 전력이 얼마? 그쵸? 3PO, 여기는 3PO, 여기 PO. 이렇게 지금 전력이 손실된다고 돼 있네요. 그때 뭐 여기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르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요 저항, 그죠? 아, 이거 지워야 되겠다. 자, 요 저항에서 지금 R1에 흐르는 전류를, 자, R1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1으로 둘게요, 선생님이. 그냥 내 맘이지 뭐.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걸린 전압을 V1이라고 해보죠. 그럼 얘가 지금 소비하는 전력이 3P라고 그랬으니까, 자, V1 곱하기 I1이 얼마가 된다? 그렇죠. 3P0가 되는 겁니다. 됐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코일은 저항이 3R이래요. 근데 여기 I2가 흐른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 걸린 전압을 그냥 V2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지금 소비하는 지금 전력은,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PO가 되는데, 그것의 값은 V2 곱하기 I2가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R에 대한 정보가 있죠. R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R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V1이라는 걸린 전압은, 자, I1이라는 전류가 흐를 때 V1이라는 걸린 전압은 왜 그렇게 되냐면 보세요. 자, V1은 어떻게 됩니까? I1 곱하기 R이죠. 맞죠? 좋고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V2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I2 곱하기 3R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적용 한번 시켜보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3PO는 어떻게 되냐면 I1 제곱 R이 되겠고요. 얘를 갖다가 여기에 적용시켜 보게 되면 PO라는 것은 I2 제곱 3R이 됩니다. 그러면 I1과 I2의 비율을 한번 볼게요. I1의 제곱이라는 것은 3분의 3PO고요. I2의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아니지. 요거는 그냥 3PO가 되겠죠. R분의 3PO가 되겠고요. 요거는 3R분의 PO가 되죠. 그러면 PO하고 R 다 똑같이 없애버리면 결국에는 보세요. I1의 제곱 대 I2의 제곱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3대 3분의 1이니까 이것도 다 3씩 곱해주면 9대 1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I1 대 I2라는 것은 3대 1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3이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가 1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양쪽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은 같아야 되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여기 보면 단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정확히 나와 있죠? 이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맞는 내용이고, 1차 코일 쪽보다 2차 코일 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세다 그랬는데 3대 1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 쪽, 2차 코일 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더 센 게 아니라 이쪽이 1차 코일이 더 세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내용이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는 어떻게 되죠? 3대 1이면 전압은 어떻게 돼요? 여기엔 같은 에너지가 전력이 유도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1대 3의 전압비가 걸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전력은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력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전압이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는 가문수도 1대 3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는 3대 1이 아니라 어떻게 해? 1대 3이 돼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잘못돼서 정답은 기억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면 직류 교류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송전선에서 손실전은 결국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나타냈지만 여러분들 이거 나타내는 거 선생님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변압기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된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걸린 전압 요거에 대한 것은 이제 가문수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모든 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계속해서 이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였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